이번 시간 스마트 베뉴와 리빙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윤동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스마트 베뉴와 리빙랩인데요. 그 중에서도 스마트 베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빙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학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목차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리빙랩의 정의, 두 번째 부분이 리빙랩과 서비스 코디네이터, 세 번째 부분이 리빙랩 사례 소개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리빙랩의 정의와 관련했을 때 리빙랩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리빙랩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들의 역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그리고 교육 시스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코디네이터 업무들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리빙랩의 사례 소개인데요. 국내에서 주요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리빙랩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리빙랩의 정의인데요. 정의는 크게 개념과 그리고 구성과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유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빙랩의 정의인데요. 여기 보시면 크게 정의를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리빙랩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지금 영어 부분을 잠깐 보시면 리빙랩 살아있는, 그리고 랩이라는 것이 이제 실험실, 연구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실험실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의역하고 우리의 어떤 실생활에 맞게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 생활연구실 아니면 어떤 탁상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장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발생되는 그 장소에서 그것들을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냥 참여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결과점들을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그런 공간의 의미로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의 어떤 실험실의 의미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실험실의 의미로 리빙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실험실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화두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좀 쓰여져 왔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각종 건물들이 있고 이런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ICT의 어떤 발달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스마트 기반으로서 연동되어 있고 연결되는 그런 공간들이죠. 특히 사물 간의 연결을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CT하고 이런 사물 인터넷의 어떤 결합을 통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장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런 리빙랩의 어떤 개념에서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대표적으로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환경의 문제라든지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그리고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런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런 역할에서 보면 이런 개념 자체를 사용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혁신 공간 이것을 우리 리빙랩이라고 첫 번째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민 참여 이게 시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고 사용자가 되겠죠. 참여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래서 부합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첫 번째 우리가 리빙랩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런 ICT의 발달, 특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들이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분석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떤 스마트의 어떤 상황들에 맞물려 가지고 사물들끼리 연결하는 그런 결합들의 어떤 사물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리빙랩들이 점점 프로젝트화되고 그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사회에 여러 가지 혁신을 준다. 이런 개념이 이런 리빙랩의 첫 번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빙랩은 일상의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민간 그리고 공동체의 영역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십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 보면 정부나 지자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에 참여한 개발 업체들 그리고 해당되는 사용자들의 어떤 시민들 이렇게 세 개의 파트들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들을 함께 묶는 형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터넷 기반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듯이 개방형이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의 플랫폼을 우리가 리빙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밑에 보시면 이제 동네 골목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쓰레기를 많이 이제 무단 투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CCTV를 단다든지 그리고 CCTV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버리는 쓰레기들을 인지하고 버리는 사람한테 그런 방송을 통해서 주지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이 있겠죠. 그리고 주차는 또 마찬가지고 주차를 했을 때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CCTV라든지 그리고 그 시간대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시간대에 그런 주차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빅데이터 시키고 요일별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장소마다 그런 사물 인터넷을 심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그 차주들한테 알려주고 주차 단속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등의 측면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측면 우리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그 에너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형태의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리빙랩의 어떤 분석 연구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주택가 골목, 아파트 단지, 그리고 재래시장, 학교, 교실, 회사 모든 분야,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어떤 삶의 현장들이 이런 실험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밑에 보시면 고령화 문제, 도시의 편의시설 잠깐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좀 안 보이고 그다음에 노안이 오고 등등이 됐을 때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검진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간다는 게 특히 혼자 독거노인 형태로 살고 있을 경우에는 또 불편하고 간다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앱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장에 누군가가 방문해 가지고 그 노인의 얼굴에 안구를 핸드폰 같은 촬영해 가지고 다시 그 병원에 전송을 해주고 병원에서는 다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분이 예를 들어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이제 저녁 시간대에 어떤 그런 미성년자라든지 여성 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CCTV를 설치하고 어떤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조명을 더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시간대별로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를 통해 가지고 삶의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에서 아까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례는 마지막 시간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또 설명이 충분히 될 것이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개념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례가 보시면 북촌 한옥마을의 어떤 모습을 이런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해결했던 그런 예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다. 그리고 리빙랩이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화두가 되고 있을 때 이런 북촌 리빙랩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공을 거뒀고 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시고 세 번째 시간에 사례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의 북촌이라는 것이 한옥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그 북촌 한옥마을에 계속 관광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제 북촌의 한옥마을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 거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관광객들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게 되고 되게 소란스럽고 특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그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함, 다툼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뭐 치안이라든지 그리고 뭐 쓰레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중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빙랩의 어떤 대상이 딱 그대로 드러난 그 만든 어떤 사례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 이제 CCTV를 통해 가지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단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뭐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사항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주민 참여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그 당시에 아까 그런 사물인터넷, 스마트 기반의 어떤 사물인터넷들이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밑에 보시면 스마트 쓰레기통 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했는데 그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또 비용이 들고 서로 간에 다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 이런 스마트한 쓰레기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한테 핸드폰을 갖다 대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북촌 한옥마을에서 어떤 상가라든지 상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그런 기능들을 줬던 거죠. 그래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사람들이 잘 버리게 되고 버리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가게나 식당이나 상점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 가게의 어떤 뭐 경제적인 활성화 뭐 이런 것도 같이 상부상조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이 스마트 쓰레기통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성공을 거뒀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대표적으로 성공을 거는 그런 사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뭐 건너요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전의 어떤 경우인데요. 밑에 보시면 대전의 이제 갑천이라는 물고기 다리 뭐 이런 정도 작은 징검다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뒤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그때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은 이제 징검다리 정도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특히 그 지역이 뭐 침수로 유명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이제 물이 넘쳐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그 사람이 인명 피해를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다 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의 어떤 제안들이 있었고 그 제안에 기반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설치물들을 설치해 가지고 한 4가지 대안 측면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결국적으로는 이런 앱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비가 올 때의 실시간 어떤 그 뭐 하천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앱들을 만들어서 이런 리빙랩의 어떤 효과를 거둔 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 측면에서 기이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사용자의 어떤 수요와 그런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용자 기반 혁신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리빙랩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겠습니까? 사용자가 직접 참여한다.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우리가 기존에는 정부나 지자체 뭐 이런 부분에서 위에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어떤 역할이나 개념이나 뭐 제도의 어떤 주입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보지 않고 탁상에서 결정해가지고 현장에 이제 주입하는 측면에서 또는 부주화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이런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간에 실상적으로 쓰시는 그런 분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안들을 제안해가지고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개선책들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 그러니까 탑다운의 방식에서 상향식의 어떤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리빙랩이라는 것은 결국에 공공, 민간, 사람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상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파트너십을 조성해가지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런 네 가지의 어떤 주체, 세 가지 주체에서 파트너를 갖춰서 그거를 포피스라고 하는데요. Public, Private, People 이렇게 해서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 개발자 그리고 주민이나 지역사회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기존에는 기존 프로세스라는 거 뭡니까? 정부에서 아까 하향식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뭐 지켜라,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다 본다면 밑에 리빙랩 기반의 프로세스라는 것들은 뭐 정부나 지자체들은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측면이고 people, 주민이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문제점들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사용자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 민간 개발자들한테 이런 어떤 스마트한 기법을 통해서 아니면 사물인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서로 간의 삼자의 어떤 협력체, 상호작용에 의해서 운영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계획과 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런 스마트 기법의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툴들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재원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리빙랩 기반으로서 협약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 리빙랩의 개념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의 연장선인 건데요. 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그냥 하단하는 형태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존 도시 내 문제 해결 방식은 행정,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이라 본다면 조직간 위원이라든지 협의체에서 중심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탁상에서 결정하고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지 뭐 현장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일상생활로 쓰는 사람들한테 문제점을 청취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는 과정에서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뭐 토론회도 개최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가 시민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들을 좀 보이지 못하는 부분에서 한계는 있죠.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가 아까 지금의 실질적인 리빙랩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전에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 지역의 그런 참여자, 사용자들이 한번 문제점을 제시하면 사전에 가서 한번 미리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말들이 맞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되고 그 아이디어가 인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구성을 하자. 그럼 이쪽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리고 관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가지고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협력의 어떤 파트너십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개발, 그리고 주민들, 지역사회가 참여를 하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현안들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들을 찾고 그것을 성과들을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 그러니까 리빙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성과를 공유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잠깐 이제 사파를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동구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리빙랩에 주민 참여자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문들을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동구 자체에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리빙랩을 만드는데 해당되는 구의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주입사해서 그런 주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구성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3자가 일정 부분 같이 코옥을 하는 형태인데요. 지역 주민이 구성원의 전체의 한 50% 이상, 그러니까 리빙랩이라는 것이 아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해결해 주자 하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공공의 측면에서 한 30% 이내, 중간에 아까 민간이라든지 개발하는 업체들, 그래서 ICT 전문가라든지 지역 활동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원의 한 20% 이내.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민들의 생각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ICT 측면에서의 어떤 스마트 기반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이제 검증하는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리고 사업 결과의 수혜자 만족도 검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런 ICT 전문가들을 통한 도구라든지 앱들을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쓸 때 보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됐을까 하는 것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참 좋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검증을 통한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CT 전문가들은 공공과 지역 주민의 어떤 중간 조정해주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전문 지식으로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또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련 전문 지식을 좀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빙랩 공모 추진, 아까 우리가 성동구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모집하는 공모를 추진하는 역할의 어떤 수행하는 총괄 업무라든지 그리고 시민 참여자를 이제 참여하고 협업을 유도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빙랩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빙랩은 이제 세 부분에서 같이 코옥을 하는 역할이다. 파트너십을 만든다고 했는데 정부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이제 사용자 측면 주민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ICT 전문가들의 어떤 개발업자들, 민간의 개발업자라고 보여지는데 민간의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나오는 나라든지 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3인의 어떤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더 주도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 리빙랩의 유형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리빙랩이라 한다면 네 번째 나오는 사용자, 그러니까 시민이 주도하는 형태라고 좀 보면 더 부합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정부나 지자체, 아까 우리가 참여 주체 중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구성의 포션을 봤을 때 한 30% 정도인데 오히려 이제 정부가 지자체가 이제 주도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시민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봤을 때 이건 일상생활에서 좀 문제점이 많다. 이런 걸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지역 사회의 문제라든지 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로 이제 접근한다라는 방식이고
특징을 밑에 보시면 기본의 어떤 참여 주체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사용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연구기관, 특정한 기업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편중될 수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있을 때는 광범위한 어떤 대중등에 진짜 오픈돼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나 지자체는 리빙랩 활동의 기반 조성이라든지 혁신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수준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이제 주도한다. 연구기관 같은 경우가 뭡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리빙랩이랄 때 랩은 뭡니까? 연구실. 누군가 연구를 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 곳인데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개발한다든지 뭐 발견한다든지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좀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고 사회를 좀 더 복지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결과물의 성과들을 좀 더 이윤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구기관이 주도할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주로 이제 그런 리빙랩의 어떤 주체가 되는 형태이고 주로 R&D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기관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을 좀 더 버전업을 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또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이제 조직해가지고 본인들의 회사의 물건들을 좀 쓰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런 상품의 어떤 불만족이라든지 뭐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집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자 지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어떤 개발이 목표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참여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본인 회사의 어떤 물건들을 써본 사람,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일 거고, 결론적으로는 성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사업화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측면이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스스로가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자체적으로 모색하는 어떤 방식이다 되어 있고요. 타 유형에 비해 가지고 R&D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니까 특히 나, 다와 다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런 기업이라든지 뭐 이거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기업이 일정 부분 뭐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고 이런 방식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유형에 비해서 R&D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직과의 협업이라든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들이 요 네 번째 유형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 간에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결과물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시면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선호하는 방향으로 먼저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좀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보인다라는 측면이고요. 연구기관이 이제 주도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연구 성과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기관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측면에서 이런 리빙랩들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기업이 주도할 경우는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상품이라든지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사용자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일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 제공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빙랩을 한다면 사용자가 주도하는 형태라고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는 좀 짧은 형태고 사용자가 주도하는 형태인 경우는 좀 더 그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리빙랩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빙랩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빙랩과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소목차가 갖고 있는데요. 리빙랩과 코디네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 코디네이터의 역할, 세 번째로 코디네이터의 디자인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빙랩과 관련된 코디네이터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업을 청취하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런 서비스 코디네이터 과정들을 우리가 하는 측면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뜻이겠죠. 코디네이터는 뭡니까? 어떤 것들을 만들고 같이 꾸며주고 같은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 도움을 주는 역할, 그리고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밑에 이제 사파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경상남도에서 마을 활동가 코디네이터 모집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그 리빙랩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코디네이터의 모집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리빙랩들을 좀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이런 코디네이터들을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집에 앞서 가지고 코디네이터를 양성화하는 과정들을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나 학교, 뭐 연구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을과 대학 공동체 협력 사업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디네이터를 만들고,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추진하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한 어떤 디자이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디자이너 문제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리빙랩이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그런 공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스마트한 어떤 기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사물 인터넷이 있었는데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유비쿼터스를 통해 가지고 물건 간의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이 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가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거죠. 사람 또 사람끼리 뭐 전화를 통해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치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데, 하물며 물건끼리도 연결을 통해 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쓰임새라든지 어떤 하자라든지 수리 여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리빙랩 코디네이터는 기술을 통해서 지역을 디자인하고 운영하며 그리고 조율하는 사람이다라고 좀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기술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 되겠죠. 그래서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 통해 가지고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실질적인 어떤 계획부터 설계, 그리고 실행, 그리고 그것의 향후적인 어떤 검증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해주고 같이 디자인해주는 역할이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리빙랩은 현실적으로 지역 단위 그리고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활동가 형태를 이제 띠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마을 활동가 코디네이터 모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 기반의 혁신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이 리빙랩을 형태를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코디네이터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빙랩이라는 것들이 현장에서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에서의 혁신적인 어떤 안들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부동산이라고 치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산과 달리.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물건들이 오지 못하니까 사람이 가봐야 되는 거고, 사람이 가서 그 주변들을 살펴보고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부동산에서는 뭐 임장 활동 아니면 뭐 지역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뭐가 문제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는 뭐 병원이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다.
이 지역에서는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건물들을 좀 지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노령층에 대비했을 때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현장에 이제 답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법안을 한번 보시면 정규직도 있지만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규직을 뽑아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뭐 보안이든 주택이든 주차든 뭐 교통이든 그리고 보건이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좀 상시적으로 정규직화해서 그런 지역민들의 어떤 의사의 문제점들을 좀 반영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 자체가 보면 해당되는 분야마다 이제 전문성을 좀 띄어야 되니까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뽑는데 각각의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들을 또 채용한다는 것은 또 약간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는 다른 잡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지금 보건 쪽에 어떤 이런 리빙랩의 어떤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보건의 전문가들을 아까 말처럼 문구처럼 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전문성을 갖는 그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특정한 정규직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아울릴 수 있는 정규직이라 보다는 그것을 컨트롤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정규직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되는 분야마다 다 뽑기는 좀 힘들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당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그 해당되는 리빙랩의 어떤 특성, 분야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이제 모집하고 일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시 해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ICT 지원 기관이라든지 아까 대학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참여하는 자도 넓은 의미에서 강의적으로는 이런 코디네이터라도 볼 수 있겠다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코디네이터라는 것들이 어떤 고정적인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 직무에 가까운 어떤 성격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어떤 지자체 공무원이고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 쪽에서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 이런 그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의 제시 이런 거 했을 때 그분과 상의도 같이 해주고 전문가를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고 문제점을 고민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는 역할들을 한다면 그 사람들 역시도 이제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서는 보면 역할의 의미, 그럼 코디네이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갖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측면인데요. 코디네이터라는 것들이 아까 여러 가지 모집 광고를 잠깐 보시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돈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정규직도 아니다 보니까 큰 돈을 받는 그런 상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의미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어떤 가치 측면을 좀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이 코디네이터 업무에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지역이라든지 우리 사회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디자인하고 바꾸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자부심을 갖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 직업적인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이 좀 있겠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법에 있어서는 이런 리빙 코디네이터 관련했을 때는 사회적 기업 형태를 통해서 좀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아까 그런 경제적인 어떤 보수도 좀 충분히 해주고 그에 맞춰서 아까 그런 역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까 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리빙랩도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윤 추구가 아니라 해당되는 그 지역의 기업들이 뭐 본사라든지 지사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지역 사회와 함께 공유한다.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좀 기여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면 서로가 이런 뭐 경제적 이윤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의미, 공동체 회복 뭐 이런 부분에서 같이 또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직무에서 벗어나서 직업화되고 그리고 활동도 더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또 축적돼 가지고 주변에 파급이 되는 그런 효과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디네이터의 역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의 정리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제 생각을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것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 지역 내의 문제점들을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고민도 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을 하고 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 도구나 툴들을 함께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디자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의 역할들이 결국에는 이게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의 부분에서 코디네이터들이 점점 위상들이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측면에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디네이터가 전달자, 뭐 운동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의견 수립받고 그리고 전달, 교육하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지역 주민들을 좀 조직화시키고 어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코디네이터의 어떻게 보면 1단계 뭐 레벨 1 수준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중간자고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수립을 하고 문제 해결의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리고 사업 실행을 단계에서는 기획하고 실행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코디네이트 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적으로는 만약에 사업이 또 만료되고 했을 때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가 보면 사용자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속되는 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한 해결의 어떤 기반을 구축해주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유사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역까지도 다시 아울러서 그 도구의 툴들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뭐 이런 부분들이 2단계 레벨에서의 어떤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3단계에 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코디네이터가 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역할까지도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고 지역의 리더라든지 전문가와 인터뷰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레벨이 3단계 정도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는 뭐 1단계 수준에서 벗어나서 2단계, 3단계까지도 점점 올라가고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겠습니까? 계속 심화되는 어떤 지역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현장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좀 더 발전되고 지역에 필요한 코디네이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말처럼 코디네이터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지역의 코디네이터가 되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되느냐 아니면 애초부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처럼 뭐 교통이든 보건이든 뭐 이런 범죄든 소망이든 뭐 그런 분야를 정해서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코디네이터가 되는가 그게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적인 전문가가 먼저 되고 그 지역에 기반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전문가, 지역의 어떤 전문성을 먼저 갖는 것들이 좀 먼저 수반이 될 필요는 있겠다. 코디네이터 측면에서는. 만약에 전문가가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이미 그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떠나서 해당되는 분야에서 먼저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는 그 해당되는 지역의 전문성을 먼저 또 갖는 것도 좀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디네이터 역할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 역할의 어떤 정립 차원에서 그 레벨별로, 수준별로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시를 해본 부분이 현재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1단계 교육, 그다음에 초급 상태, 2단계 교육, 중급 이상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1단계, 2단계의 어떤 핵심은 어떻게 보면 현장 근무, 현장의 어떤 그런 대응 뭐 이런 것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교육은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한 어떤 양성화 과정의 기초적인 입문적인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사진을 잠깐 보시면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수료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코디네이터 과정이라는 것들이 뭐 대학교든 연구소든 지자체든 정부든 다양한 곳에서 이런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습도 이런 코디네이터의 어떤 양성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이 뭔지, 그리고 기존의 이런 리빙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들을 나타난 곳, 그리고 해결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 사례를 답사하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전 교육과 관련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전 교육을 통해서 지역 활동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의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다,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 교육에서 좀 중요한 사항은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말씀드렸고, 2단계는 그 현장 실무 역량에 베이스를 해서 전문 분야를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1단계 교육에서 보면 실무 교육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 및 실행하고, 그리고 문서라든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을 배가시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실무 사례라든지 토론 등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역량들을 좀 배가시키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는 현장 코디네이터의 네트워크들을 좀 구성해 가지고 전문 분야 전문가들하고 어떤 협의체들을 운영하고 포럼들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청취하고 본인 스스로가 코디네이터 스스로가 그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역량의 어떤 교육 강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 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 기관과 뭐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 측면에서 보면 미세먼지,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지자체 측면에서 지원을 하면서 현장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런 리빙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지금 사진에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코디네이터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현장 조사 때 수행해서 그런 주민들이라든지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토론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같이 그것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내는 역할이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포럼 등을 개최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점의 어떤 대안들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런 코디네이터들의 어떤 업무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이제 코디네이터의 디자인의 어떤 모습인데 디자인한다. 그래서 아까 말처럼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더 나아가서 해결 대안들을 수립하고 만들어진 대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런 해결책이 되는지를 한번 사용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다 디자인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핵심적 요소는 이제 공동 창조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다시 함께 디자인을 하는 모습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탐색하는 과정들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탐색에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테스트 플랫폼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실행할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실행의 모습에서 보시면 리빙랩을 셋업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실행을 통해 가지고 그 리빙랩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의 어떤 평가라든지 그것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리빙랩을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좀 디자인하고 사람들한테 의견들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유도하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러프하게 일련의 그런 리빙랩을 운영하는 간단한 이론적인 어떤 과정들인데요. 이제 사전 준비하고 기획하고 다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떤 조사를 통하고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를 이제 검증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요. 그럼 이런 과정들을 좀 구체화시킨 것들이 왼쪽 편에 있는 어떤 사업의 운영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김해시에서 스마트시티 어떤 특화 단지를 만들 때 만든 운영의 프로세스인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뭐 코디네이터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개념, 전문적인 분야 뭐 이런 것 좀 정해가지고 코디네이터들이 아까 레벨 3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를 사전적으로 점검해가지고 그 참여 주체들, 그러니까 정부가 됐든지 지자체가 됐든지 민간이든 개발업체든 그리고 주민이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더 유연하게 도출하고 추출하는 그런 과정들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도출 요게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죠. 아이디어를 내고 간접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된 대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 받는 과정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까 여기에 나왔던 과정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프로세스 1과 뭐 2로 나눠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서비스를 이제 발굴하는 과정이고 프로세스 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제한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과정이고, 근데 서로 간에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여기 보시면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여기에 서비스 이제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문제 인식된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관념화시키는 거고 그 관념화시킨 것들을 좀 정의하고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스마트의 어떤 기법에 구축을 해서 제공하고 사람들한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피드백 받아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할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낼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을 다 이 코디네이터의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까지도 한번 아울릴 수 있는 개념까지 레벨업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리빙랩과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빙랩에 관련된 사례 소개 부분이 되겠는데요. 리빙랩과 관련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 베뉴와 그리고 리빙랩에 대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리빙랩 사례 소개에서 첫 번째로 아까 스마트 베뉴와 리빙랩인데요. 스마트 베뉴는 아까 우리가 이미 다른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스마트 베뉴라는 것은 아까 스마트 기반으로 해서 문화, 교육, 헬스, 뭐 생활 편의, 방법, 피나처, 뭐 지역의 뭐 빈집, 빈상가 뭐 등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수요자 맞춤으로 제공해가지고 그 지역에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베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베뉴의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 사업에 관련돼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어떤 플랫폼을 이제 리빙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헬스, 뭐 스마트 방법, 뭐 피난처, 뭐 이런 것들이 뭐 안전하고 건강한 삶, 더 나아가서 고령화 심화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뭐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그런 스마트 기기들, 아까 뭐 CCTV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해서 지금 이 건강 상태는 어떻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독거자 노인들 뭐 이런 분들이 혼자 살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일일이 공무원들이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면 스마트 기기라든지 뭐 그 GPS에 통해서 사람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인식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반영이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뭐 생활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 베뉴에서 리빙랩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주요한 현황, 국내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많은 무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제 주도인 것들은, 정부나 지자체는 뭡니까? 이거 환경적인 것들, 좀 거시적인 거, 뭐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만들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생활 안정이라든지 재난 안전,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자, 뭐 이런 측면에서 애초에 선언적인 어떤 사업의 형태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아까 그 사진에서 살펴봤던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리빙랩인데요. 아까 부천시에서 주행했던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지역 혁신형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건데요. 성남시에서 했던 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중앙소방학교에서 재난 안전 관련된 리빙랩을 만들어가지고 재난 대응의 어떤 현장의 특수성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만든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주도하는 형태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윤을 좀 추구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성남에서 했던 시니어 어떤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고령 친화적인 어떤 사업을 고도화하는, 추진하는 그런 랩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서울혁신 파크에서 사회혁신과 그리고 리빙랩의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울시의 현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혁신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이 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농업과 관련된 어떤 작물의 어떤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앱으로 개발해 가지고 좀 더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뭐 그런 리빙랩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용자 주도 형태, 여기 보면 이제 성대골 에너지 관련된 리빙랩.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너지라든지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어떤 자립의 어떤 측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리빙랩으로 좀 유명한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에서 주도하는 시민 주도형의 어떤 혁신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문화, 일자리, 복지, 콘텐츠 그리고 교육, 안전 분야
모든 분야에서 망라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시민들이 주도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 주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것들은 아까 건강하고 좀 관련된 사업의 형태가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노인들이 안과에 대해서 자주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앱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그 결과들을 병원에서 한번 판독해가지고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의 어떤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그런 리빙랩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빙랩의 어떤 사례 측면에서 향후적으로 좀 가능한 분야 예시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가의 문화예술의 어떤 상품들을 좀 대중화시키는 리빙랩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문화예술의 어떤 전시라든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든지 가까이 있더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중영화관에서 좀 저리로 그런 관련된 상품들을 뭐 촬영을 한다든지 찍어서 음량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리빙랩들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도가 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중영화관에서도 현장감 있는 감상이 가능한 뭐 시각이라든지 음향 전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술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전담하고 있는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 제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관이라든지 관람객 그리고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교육기관 그리고 IT 전문 기업들, 뭐 연구소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번에서 보면 이제 교통 체계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또 1인 가구 형태로 바뀌고 있고 도시 자체가 워낙 이제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패턴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동의 어떤 패턴들을 그런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카드로서 어떤 교통의 대금들을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카드의 어떤 교통의 결제 수단들, 그러니까 요율별로, 형태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몇 번 환승하느냐, 뭐 이런 동선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대중교통을 쓰는 사람들한테 편의의 어떤 교통 체계라든지 흐름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동하는 시민이라든지 지자체, 기업체, 연구기관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복잡하게 지하철 한번 했다가 버스를 타고 갔다가 이런 동선들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하고 어떤 노선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뭐 배차 간격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분산시키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들이 이런 교통체계 개선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독거노인 뭐 돌봄 시스템 리빙랩인데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생활에 어떤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IT 기기들, 뭐 스마트 기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집 내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에 포착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그런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좀 관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하는 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식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 쓰레기를 선처리하는 리빙랩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음식물을 선처리하는 기기를 도입한다든지 부산물을 수집,
유통,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는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그런 혁신 활동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관리 업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IT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관련돼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리빙랩들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북촌 한옥마을 리빙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 리빙랩의 개념과 관련했을 때 잠깐 이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 쓰레기통 리빙랩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옥마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한옥을 이제 보존하면서 한옥마을로 만들어 나온 거죠.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이제 이런 한옥마을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는 거고, 방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본인 집 내부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데 불구하고 들어와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됐던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던 거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관련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노력들을 했고, 처음에 시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려고 했던 거죠. 불법 주차하면 불법 주차 딱지를 붙이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사물 인터넷 측면에서의 필요성, 활용성이 좀 대두되면서 그것을 함께 결합해서 이런 리빙랩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업 추진 배경을 먼저 보시면 사람이라든지 사물 공간 등이 모두 것들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라는 거고, 그때가 이제 2014년경에 관련되는 어떤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물 인터넷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이 북촌을 사물 인터넷 시범 지역으로 조성하고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하에서 이런 리빙랩의 사업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사업 목표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해결형의 어떤 서비스 개발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관광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는 거는 좋은데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아까 그런 주차나 이제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범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북촌 한옥마을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울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관광 수입은 마을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소음이라든지 주차 공간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입장에서 보면 거주의 어떤 불편성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관광객 측면에서 보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또 북촌 안내 서비스 등이 종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것들만 제시되다 보니까 편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앱을 만들어 가지고 거주자도 만족하고 관광객도 만족하는,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물 인터넷 활용해가지고 도시형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인데요. 더 나아가서 밑에 보시면 관광객 대상의 상공인 그리고 지역 거주민 간의 어떤 이해 상충이 이제 발생되는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건데요. 거주민 측면에서는 생활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한옥의 개발도 제한되고 한옥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죠. 다른 형태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 제한되는 측면에서 불만족이 많은 거고, 상공인 측면에서는 상권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또 불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관계였고,
중앙 정부라든지 민간 기업에서의 어떤 협력 기관이 참여하는 북촌의 아까 그런 사물 인터넷의 테스트 베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좀 더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촌 전 지역이 이런 보면요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로 구축되고 그 구축된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아까 그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개명된 그런 API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를 깔았고 그리고 주민 안전과 그 유동되는 그런 인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CCTV까지도 설치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목표 및 내용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서로 간에 이제 시와 민간의 어떤 인프라의 융합적인 추진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의 목표와 내용 전면에서 좀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민간이 주도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험이 되고 정부 사업의 리스크를 대처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마지막 부분에서 사업의 리스크 대처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사물 서비스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해당되는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초반의 어떤 제안과 고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추진 방식인데요. 추진 방식은 아까 그 여러 가지 참여 주체, 공공, 지자체, 그리고 민간과 개발, 그리고 거주민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했다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북촌 사물 인터넷 시범 사업 관련된 리빙 앱의 추진에서 보면 각각의 여러 분야별로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실증적인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의의로 마지막에 잠깐 보시면 민간 협력에 의해서 그리고 오픈 플랫폼의 어떤 형태의 리빙 앱을 추진했다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리빙 앱의 어떤 사례에 큰 의미를 갖는 사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민간의 어떤 합동된 어떤 그 개발 모형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북촌 개발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런 리빙앱이라는 것들이 국가, 지자체, 기업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이든 환경이든 관광이든 이런 실정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전의 아까 리빙랩 건너유 부분인데요.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그냥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건널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리의 모습, 징검다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있는 그림은 조금이라도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범람을 해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상태인데 무리하게 또 건너다가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를 당한 그런 하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 거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이런 리빙랩의 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만든 앱을 이제 건너유라는 앱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추진 배경에서 보시면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어떤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업 목표 및 내용을 잠깐 보시면 직접 시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탐색을 하고 해결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이고 그것도 ICT는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네 가지 대안 가지고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추진 방식에서 보면 프로젝트 관련돼서 문제를 찾고 대안 탐색을 하고 실행하는 어떤 세 가지 단계로서 추진을 했고요. 문제 찾기 단계에서는 그 리빙의 프로세스를 설계한 측면이 있고
학생, 주부, 그리고 디자이너, 메이커, 뭐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가지고 그런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문제점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심층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제품들을 만들어서 한번 대안별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의 의미를 보시면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측면과 저비용의 기술과 기존 장비라든지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정도로 나머지 부분은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판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마무리한 점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련된 이제 참고 자료들을 잠깐 제시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리빙랩과 관련했을 때는 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사례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결과물들이 많이 제공되고 검색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못 드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